야담 이야기. 여종을 품어서 잘 풀린 중마고 양반 친구들. 옛날 경상도 합천 고을에 이진사와 김진사가 살고 있었는데, 이진사는 가난하고 김진사는 부자였지만 어려서부터 서당을 같이 다닌 아주 친한 친구라서 빈부에 개의치 않고 허물없이 친형제처럼 잘 지냈습니다. 이진사에게는 결혼할 때가 지난 아들이 있었지만 집안이 워낙 가난한 데에다 나이까지 많아 혼인을 시키지 못하고 있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진사가 김진사네 집에 갔다가 이상한 광경을 보았습니다. 김진사 집에 17, 8세쯤 먹어 보이는 여자 종이 물동이를 이고 부엌에 들어가려는데, 그 순간 지붕에서 웬 구렁이가 내려와 처녀의 목을 휘감는 광경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종은 태연하게 부엌에 들어가 물동이를 내려놓고 나오더니 목을 감고 있는 구렁이에게 자기가 먹다 남겨 챙겨놓은 밥을 가져와서 먹여주고는 구렁이를 손으로 쓰다듬으면서 "자, 이젠 다 먹었으니 내가 갈 곳으로 가서 쉬거라" 하자 구렁이가 스스로 어디론가 가버리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구렁이를 보니 황금색이었습니다. 이진사가 그것을 보고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미물인 구렁이지만 이 구렁이라는 건 그 집의 재운을 가져다 주고 지켜도 주는 길상의 업을 가져다 주는 동물이라는데, 그런 재운을 가져다 주는 그 집의 영물인 황금 구렁이를 맘대로 다스릴 줄 아는 처녀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자, 비록 김진사 집 몸종이지만 그 몸종을 며느리 삼아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김진사네 여종이 있는데 너는 어떠하냐고 말입니다. 그러자 아들이 그래도 신분이 있는데 가능하겠냐고. 그러자 이진사는 그것이 무엇이 중요하냐, 서로 마음만 맞으면 되는 것이지 라고 말하니, 아들이 이진사에게 말할 것이 있다며 고백을 했습니다. 실은 아들도 오래전부터 김진사의 여종을 마음에 들어 했으나 신분의 차이 때문에 보는 사람들도 있고 집안에 해를 끼칠 것 같아 말을 못했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선뜻 아버지가 먼저 말을 하니 아들도 놀랐지만 기분이 좋아서 아버지에게 사실대로 털어놓았습니다. 그러자 이진사는 잘 됐다면서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고, 이튿날 김진사를 찾아가 그 여종과 자신의 아들이 꼭 결혼을 하게끔 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였습니다. 그러자 김진사는 그 얘기를 듣고는 펄쩍 뛰면서 "어떻게 내 가장 친한 친구인 너에게 우리 집 여종을 며느리로 삼게 하겠느냐고 하면서, 아무리 똥값이 된 진사라지만 그래도 양반인데 절대 그럴 순 없다 라고 극구 거절을 하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다그치면서 말했는데도 이진사가 막무가내로 계속 몇 날 며칠을 포기하지 않고 졸랐습니다. 김진사는 그제서야 친한 친구가 저렇게 간곡하게 나오니 어쩔 수 없다 생각하고 이진사에게 말했습니다. 나의 제일 친한 친구가 우리 집 여종을 며느리 삼게 해줬다는 그런 소리는 듣고 싶지 않으니, 정하고 싶다면 동네 사람들 눈도 있고 하니 그 여종 아이를 데리고 아주 먼 곳으로 이사를 가서 살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러자 이진사는 그러겠다고 하고는 여종을 며느리 삼는 대신 멀찌감치 이사를 가기로 결정하고 마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결정이 되고 말자 김진사는 중마고 우화의 예수정을 생각해 논 몇 섬을 팔아서 그 돈을 이진사에게 주면서 이사간 곳에 가서는 논밭을 사서 먹고 살아가라고 하면서 챙겨주었습니다. 이진사는 너무나 당황스러웠지만 김진사가 이제 앞으로 보기도 힘들 텐데 내 마지막 성의이니 꼭 받아달라고 하는 게였습니다. 그러자 이진사는 여종을 데려가는 것도 미안한데 돈까지 챙겨주니 미안할 따름이었습니다. 그래도 친구가 주는 마지막 선물이라 생각하고 아주 먼 곳으로 이사를 갔는데, 어느 날 보니 구렁이가 집 앞마당에 있었습니다. 구렁이가 그곳까지 몸종 처녀를 따라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구렁이도 같이 살게 되었는데, 그래서인진 몰라도 김진사 집은 영물인 구렁이가 나간으로는
재산이 서서히 줄어들어서 끼니를 걱정해야 할 정도로 가난해졌지만 이진사는 옛날 김진사 집보다 훨씬 더 잘 사는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부자가 되자 옛 친구 생각이 나서 알아보니 풍문으로 알려진 소식은 김진사가 끼니도 걱정할 정도로 아주 못 산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진사가 곧바로 김진사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김진사에게 자신의 재산을 반으로 나누어 김진사에게 주고는 그 후로 두 집안이 서로를 돕고 살다 보니 다 같이 부자가 되어 잘 살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재밌는 건 이진사는 여종과 돈만 가져간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구렁이까지 가져갔네요. 그래도 친구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같이 잘 살았다니까 참 흐뭇합니다. 요즘은 어떤가요? 뉴스에 자주 나오는 내용 중에 친한 친구에게 사기당해 집안이 무너지는 기사가 자주 나오는데 참 씁쓸합니다. 여러분들도 은혜를 잊지 않고 살면 서로서로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노승을 구한 머슴이 부자 과부를 첩으로. 옛날에 성이 김해김 씨인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집도 가난한 데다가 어려서 부모를 잃어 남의 집 머슴으로 들어갔는데 주인은 광산김 씨였습니다. 광산김 씨네는 300석 정도 하는 부자였는데 이웃에는 만석 거부인 과부 최 씨가 살고 있었습니다. 머슴은 광산김 씨네 집에서 30년을 넘도록 착실하게 머슴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주인 어른이 논을 한번 둘러보고 오라고 하여 논으로 나가는데 이웃에 사는 과부 최 씨가 샘이 있는 곳에서 머슴을 불렀습니다. 평소에 얼굴 한번 제대로 볼 수 없던 사이인 최 씨는 머슴 김 씨에게 동네 주막에 가서 스님 한 분을 살려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그러나 머슴 김 씨는 그 이야기를 건성으로 듣고는 길을 갔습니다. 과부 최 씨가 말한 주막은 논으로 가는 길목에 있었는데 주막 안에서 사람이 죽어가는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머슴 김 씨는 과부 최 씨가 했던 말을 떠올리며 주막으로 달려 들어갔습니다. 주막 안에서는 어떤 남자가 스님의 옷을 벗겨놓고는 죽일 듯 패고 있었습니다. 머슴 김 씨는 방 안으로 달려들어 말리면서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스님을 때리던 사람이 이 중놈이 명당 자리를 잘 잡는 풍수쟁이인 채하고 1년 동안이나 내 집에서 공짜 밥을 먹었어. 라며 또 스님에게 달려들어 주먹질을 하려고 하였습니다. 머슴 김 씨는 자신이 1년 동안의 밥값을 대신 치러주겠노라면서 싸움을 말렸습니다. 머슴 김 씨는 30년 동안 안 받은 세경을 염두에 두고 밥값을 치러주겠다고 장담을 했지만 막상 주인이 그 돈을 한꺼번에 줄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밥도 못 먹고 담배만 피우는 머슴에게 자초지종을 들은 주인은 머슴 김 씨에게 100냥을 주었습니다. 머슴 김 씨는 100냥을 들고 주막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과부 최 씨가 어느새 머슴 김 씨를 따라 나와서는 머슴 김 씨의 돈꾸러미를 자신이 들고 나온 돈꾸러미와 바꿔주었습니다. 머슴 김 씨는 영문도 모른 채 과부 최 씨가 준 돈꾸러미를 들고 주막에 가서 보니 거기에는 101냥하고도 닷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계산을 해보니 치러야 할 밥값이 101냥이었던 것입니다. 머슴 김 씨는 101냥을 밥값으로 주고 남은 닷돈으로는 스님을 때린 사람과 화해주를 마셨습니다. 주막을 나온 후 스님은 머슴 김 씨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면서 머슴 김 씨의 부모님 맷자리를 잘 잡아서 장례를 모셔주는 것으로 은혜를 갚겠다고 하였습니다. 평소 머슴 김 씨의 착한 성품 덕분에 마을 사람들이 도와주어 장례는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장례를 지낸 스님은 머슴 김 씨에게 첫 장가는 한 300석이나 가는 곳으로 올 가을 농사를 지은 후에 갈 것이고 두 번째 장가는 한 10,000석 정도 하는 곳으로 가게 될 것이요. 하고는 떠났습니다. 머슴은 속으로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지 하면서 건성으로 들었습니다. 그해 가을 머슴 김 씨가 추수를 다 해놓고 지붕 이을 일꾼을 하나 구하려고 동네로 나왔는데
과부 최 씨가 여종을 시켜 집에 한번 다녀가라고 청하였습니다. 저녁 늦게야 과부 최 씨의 집에 들어서자 최 씨는 하녀를 시켜 머슴 김 씨를 목욕시키고 여자처럼 낭자를 틀어 올려 비녀를 꽂아주고 치마 저고리를 입게 하였습니다. 이에 당황한 머슴 김 씨가 영문을 물어보자 과부 최 씨는 오늘 밤에 김 씨가 머슴으로 사는 집 주인 어른이 나를 보쌈하려고 올 것이네. 나 대신 여기 가만히 누워 있으면 오늘 밤에 자네는 주인 어른네 19살 먹은 딸과 혼인하게 될 것이네. 그러니 이불 안에 조용히 있게나 하고는 방문을 탁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조금 후에 보쌈꾼이 달려들어 머슴 김 씨를 자루에 넣어가지고 주인 어른의 집으로 갔습니다. 주인 어른이 자루를 열라 하자 머슴 김 씨가 자루 주머니를 꼭 쥐고 열지 못하도록 하자 주인 어른의 딸 방에 갖다 놓으면서 그날 밤은 딸과 함께 자라고 하였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잠든 후 자루에서 나온 머슴 김 씨는 그날 밤 주인 어른의 딸과 첫날 밤을 치러버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모든 상황을 알게 된 주인 어른은 어쩔 수 없이 두 사람을 혼인시킨 후 그날로 딸 내외를 집에서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러자 과부 최 씨는 기다렸다는 듯이 두 사람을 맞아들이고는 잔치를 준비하였습니다. 그러고는 집안 사람들과 동네 사람들을 모두 모아놓고 말하였습니다. 내가 부자이기는 하지만 가까운 일가 친척 하나 없고 살림도 쓸 데가 없는데 여기 있는 김혜김 씨가 사람이 괜찮은 듯하여 인연을 맺으려고 합니다. 그러니 그리들 아십시오. 그러고는 김 씨의 아내에게 당신은 나보다 나이가 어리기는 하지만 귀민머리를 마주 풀었으니 본처가 되고 나는 아무리 재산이 많고 나이가 많아도 혼례를 치르지 않았으니 첩이요. 앞으로 서방님 모시고 잘 지내봅시다. 라고 일렀습니다. 김 씨는 광산 김 씨 처한테서는 3남 2녀를 낳고 최 씨 부인한테서는 2남 3녀를 낳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광산 김 씨 처의 아들과 최 씨 부인의 아들이 과거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작은 부인인 최 씨의 아들만 과거에 급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최 씨 부인의 아들은 과거에 급제하여 어사 벼슬을 제수받아 임금을 뵙는 자리에서 자신의 처지를 하소연하였습니다. 작은 부인의 아들인 자신은 어사가 되었는데 정작 큰 집 아들은 벼슬을 못해서 자신의 입장이 참으로 난처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자 임금이 그러면 내 아버지 성은 김혜김 씨지만 내 성은 도광김 씨로 하자. 라며 성씨를 내려주어 최 씨 부인의 아들은 도광김 씨의 시조가 되었다고 합니다. 성씨 유래담은 대부분 학문적으로 뛰어난 업적을 이루거나 전쟁 등의 위험 상황에서 나라에 큰 공을 세운 사람들이 성씨의 시조가 되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머슴이 스님을 구하고 명당을 얻어 아내를 맞이한 이야기는 죽을 고비에 처한 스님을 구해준 공으로 명당 자리를 얻어서 장가도 가고 그 후손 중 한 명이 어사가 되고 한 성씨의 시조가 되었다는 내력담의 하나로 착한 사람은 반드시 복을 받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도 복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범가죽을 얻은 농사꾼 그리고 머슴. 옛날에 어떤 총각이 부모도 없이 혼자서 농사를 짓고 살았는데 논밭 한 떼기 없이 남의 땅을 부쳐먹고 살았습니다. 제 땅 가지고 농사를 지어도 관가에 이것저것 떼이고 나면 먹고 살기 빠듯한데 남의 땅을 부쳐먹으니 뭐 남는 게 있나. 입에 풀칠하기 바빴습니다. 그렇게 몇 해 고생을 하다가 보니 농사 짓는 게 진절머리가 나. 에잇 이러고 사느니 차라리 떠돌이 보찜 장사나 하고 사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길로 집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막상 나서 보니 갈 곳이 있어야지. 여태 땅만 파던 농사꾼이 장사 내막을 알 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다 보니 몇 푼 안 되는 노자마저 바닥이 나서 참 처량한 신세가 됐습니다. 그렇게 돌아다니다 보니 하루는 산속에서 날이 저물었는데 이리저리 쉴 곳을 찾다 보니 마침 그 깊은 산 중에 불이 빤한 집이 있었습니다. 거기 가서 주인을 찾으니
허연 노인이 문을 열고 내다보았는데 이 총각이 노인에게 하룻밤 자고 가기를 청하니 노인이 허락을 하기에 들어갔습니다. 방에 들어가 보니 노인이 지프로 망태를 만들고 있었는데 사람 하나 들어가면 딱 맞을 만한 망태를 만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건 못하러 만드느냐고 물어보니 먹고 살기 어려운 사람이 여기에 들어가면 좋은 수가 생기지 라고 노인이 총각을 보면서 말하니 그 말에 총각이 귀가 솔깃해져서 먹고 살기 어렵기로 치면 저보다 더 어려운 사람도 없을 것 같아서 그 말이 정말이라면 제가 들어가도 될까요? 하고 물으니 노인은 그래도 좋겠지? 하더니 어느새 망태를 다 만들었는지 안에 들어가 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총각은 망태에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노인은 다짜고짜 망태 주둥이를 꽉 묶어서 총각을 꼼짝 못하게 해놓고는 그놈의 망태를 장대에 꿰어매고 밖으로 성큼성큼 나가는 거였습니다. 아, 할아버지, 대체 어디로 가는 겁니까? 라고 소리치니 노인은 그 말에 대답도 않고 칠흑 같은 밤길을 나는 듯이 걸어서 더 깊은 산중으로 들어가는데 한참 들어가더니 큰 나무 밑에 이르러 걸음을 멈추고는 망태를 나뭇가지에 턱 걸어 놓았습니다. 그러더니 나무 밑에 예리하게 깎은 말뚝을 여러 개 박아 놓고는 두 말 않고 오던 길을 되짚어 가는 거였습니다. 총각은 그만 겁이 덜컥 나서 노인에게 소리쳤습니다. 아이고, 할아버지. 이 산중에 나 혼자 버려 두고 가시면 어쩌란 말입니까? 라고 소리를 치는데도 노인은 쓰다 달다 말도 없이 헐헐 가버리는 거였습니다. 혼자 남은 총각은 망태 속에서 오도 가도 못하고 나무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습니다. 총각은 구멍이 조그맣게 난 망태에서 밖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놈의 날벼락인지 조금 있으니까 사방에서 시퍼런 불빛이 번쩍번쩍하더니 호랑이 여러 마리가 슬슬 다가오는 거였습니다. 아이쿠, 이제는 죽었구나. 죽기를 각오하고 있으니 호랑이란 놈들이 저를 잡아먹으려고 펄쩍펄쩍 뛰는데 망태가 어지간히 높은데 매달려 있어서 미처 닿지를 않았습니다. 닿지 않으니 호랑이들이 도로 밑으로 떨어지는데 떨어지면서 말뚝에 찔려 턱턱 낮아빠지는 거였습니다. 오라, 노인이 나를 미끼로 써서 호랑이를 잡으려는 계책이었군. 한두 마리도 아니고 여러 마리나 되는 호랑이들이 펄쩍펄쩍 뛰다가 죄다 말뚝에 찔려 낮아빠졌습니다. 그렇게 말뚝에 찔려 죽은 호랑이가 밤새 6마리나 되었습니다. 날이 밝으니까 노인이 와서 망태를 끌러주고는 자, 이 호랑이들을 우리 둘이서 나누어 갖도록 하지. 이만하면 가죽만 벗겨 팔아도 앞으로 몇 해 동안 먹고 살게야. 해서 호랑이를 둘이서 3마리씩 나누어 가졌습니다. 총각은 그 호랑이를 팔아서 돈을 많이 벌어서 횡재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웃 마을에 사는 웬머슴이 그 소문을 듣고 저도 호랑이 미끼가 되어 돈을 벌어보리라 하고 노인을 찾아갔습니다. 가보니 과연 노인이 망태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머슴이 노인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오늘 밤에는 나를 그 망태에 넣어주시오. 하니 노인이 그러라고 하면서 망태에 넣어가지고 산중으로 들어가서 나무에 매달아 놓았습니다. 나무에 매달려 있으니 호랑이들이 여러 마리 몰려와서 펄쩍펄쩍 뛰다가 떨어져 죄다 말뚝에 찔려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총각은 욕심이 많았던가 노인이 오면 호랑이를 나누어 갖자고 할 터이니 노인이 오기 전에 나 혼자 다 가지고 튀는 게 상책이다. 라고 생각하고 미리 숨겨가지고 간 칼로 망태를 찢고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망태에서 뛰어내리다가 그만 말뚝에 찔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호랑이 팔자나 똑같이 된 셈이었습니다. 노인은 왔을 때 머슴이 죽어 있는 걸 보고 한숨을 쉬더니 호랑이 가죽만 벗겨서 가지고 갔습니다. 과, 유, 불, 급, 지나친 욕심을 부리면 애써 가지고 있던 물건이나 명예를 잃어버려서 한 번에 망해버리는 상황을 겪을 수도 있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은 과한 욕심으로 피해를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늙은 과부마님의 늙은 개가 나그네를 덮치는데 나그네가 산골짜기를 지나다 날이 저물어 당황하던 중 외딴 오막살이를 발견하고 다가갔습니다. 생각해보니 여기에 늙은 과부와 늙은 개 한 마리가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게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나그네가 집 앞에서 말했습니다. 주인 어른 계십니까? 라고 하니 생각대로 나온 것은 한 늙은 과부였습니다. 웬 사람이시오? 라고 하니 나그네가 날이 저물어 그러니 하룻밤 재워주십시오. 저녁은 아까 주막을 지나다 사 먹었습니다. 라고 하니 과부는 오히려 반색하며 나그네를 안으로 인도하였습니다. 어서 들어오시오. 방이 누추합니다만 나그네는 웃으면서 재워주시는 것만도 감사하지요. 라면서 나그네는 보따리를 방바닥에 놓고 피곤한 다리를 쉬었습니다. 그런데 과부가 갑자기 나그네에게 손님 청이 하나 있는데요. 나그네는 무슨 일이십니까? 나그네가 의아해서 물었습니다. 사실 이웃 마을에 용한 점쟁이가 왔다고 하네요. 지금 아는 사람 집에 머물고 있는데 나에게 오라고 기별이 왔어요. 그런데 집을 비울 수 없어 가지 못했는데 이제 손님이 오셨으니 집 좀 보아주시오. 라고 하니 나그네는 어떻게 저를 믿고 집을 맡기십니까? 늙은 과부는 웃으면서 보면 다 알지요. 나그네는 할머니는 점쟁이의 말을 믿으십니까? 라고 말하자 과부는 자신 있게 용한 이는 아주 잘 맞춰요. 누구 집 아들이 죽겠다고 하더니 정말 팔팔하던 장정이 고기잡이하다 물에 빠져 죽었죠. 라고 하니 나그네가 말하길 할머니 내 친구 얘기 하나 할까요? 친구가 어느 날 유명하다는 관상쟁이를 찾아가 관상을 보이니 그대의 얼굴을 보니 복기가 천정에 넘쳐서 늙음하게 큰 부자가 되어 누워 먹을 팔잔이라 하더랍니다. 친구는 그 말을 듣고 좋아서 돌아가는 길로 처자에게 자랑하며 그 후로는 손 하나 까딱 않고 지냈습니다. 사람들이 혹물으면 내누워서 치부하리라 하였으니 아무려면 관상쟁이가 나를 속일까 하였답니다. 그런데 할머니 그 사람이 어떻게 되었겠어요? 라고 말하니 굶어 죽었단 말씀이요? 예, 바로 그렇습니다. 노력이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그러자 늙은 과부는 아무리 점쟁이가 그랬다기로써니 그 사람도 어찌 가만히 누워만 있을 수 있어. 쯧쯧 하여튼 손님 내 잠깐 다녀오리다. 예, 집 잘 봐드리죠. 과부가 곧 집을 나갔으므로 나그네는 두 다리를 뻗고 편히 누웠다. 그런데 갑자기 무슨 소리가 나 가만히 내다보니 그 집에 늙은 개 한 마리가 윗방으로 들어가 빈 그릇을 여러 개 물어와서 포개 놓고는 그 위를 밟고 올라가 시렁 위에 떡을 훔쳐 먹는 것이었습니다. 참으로 영리한 개도 다 있구나. 그쯤 생각하고 말았는데 얼마 후 늙은 과부가 돌아와 시렁 위를 더듬으며 떡을 찾았습니다. 어제 내가 시루떡을 쪄 이 시렁 위에다 얹어두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없구려. 라고 중얼거리는데 나그네가 가만히 생각해보니 일이 난처하게 되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자기가 떡을 집어먹은 셈이 되겠으니 하는 수 없이 본발을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과부는 어쩐지 요 근래 어디 나갔다만 오면 먹을 것이 사라지더니 다 이유가 있었구나. 라며 과부가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짐승도 오래 묵으면 귀신이 된다더니 그 말이 맞는가 봐요. 이 개가 이미 수십 살 먹었는데 얼마나 엉뚱하고 흉측스런 일을 잘하는지 모른다오. 내일은 꼭 개백정을 데려다 저놈을 아주 치워버려야겠어. 라며 말하자 마루 밑에 개가 이 말을 듣더니 나그네를 향하여 하얗게 눈을 흘기는데 도끼가 서려 있어 나그네는 무서움이 왈칵 치밀었습니다. 그래서 나그네는 몰래 광에 들어가 숨어 있었습니다. 밤이 이슥한 후 개가 슬며시 일어나 나그네가 처음 누웠던 방으로 들어가는 거였습니다. 개는 사납게 날뛰며 나그네를 찾았지만 보이지 않자 나그네의 보따리를 죄다 물어뜯고 벽을 핥히고 방바닥을 파헤쳤습니다. 광 속의 나그네는 이 모양을 보고 모골이 송연하여 자기 목을 어루만지면서
내가 저 방에 있었더라면 틀림없이 죽음을 면치 못했으리라 라고 생각하며 밤새 한숨도 못 잤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나그네가 주인 할멈과 함께 방을 들여다보니 개는 이미 픽어품을 물고 기진맥진하여 죽어 있었습니다. 어이구 망측한 저놈의 개. 더 살아있었더라면 또 무슨 짓을 했을까? 아이고 무서워라. 라고 하자 나그네는 할머니 지난 밤 재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니 늙은 과부는 무슨 말이라며 자기 개 때문에 큰 봉변을 당할 뻔했는데 오히려 내가 더 미안하오 라며 나그네에게 연신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나그네는 괜찮다며 과부에게 말하는데 오히려 한 가지 교훈을 얻었거든요. 짐승도 자기의 허물을 들추면 싫어하는데 하물며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야 어떻겠습니까? 라고 말하자 늙은 과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짜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짐승도 저러는데 만물의 영장인 사람도 허물을 들추면 난리 나겠죠. 허물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서로 남의 허물만 들추려 하지 말고 서로 보듬으면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님과 머슴은 밤마다 이것을 세우려는데 옛날에 한 이름 있는 재상이 있었는데 그 재상을 시기하는 다른 재상이 누명을 씌어 임금의 명으로 멀리 떨어진 섬으로 귀양을 가게 되었습니다. 재상이 떠나는 날 부인과 머슴이 따라 나오며 소매를 붙잡고 울부짖는 것이었습니다. 여보, 영감. 지금 이렇게 가시면 언제쯤 풀려나 돌아올 수 있을까요? 얼마나 많이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울면서 말하니 재상은 측은하게 부인을 쳐다보며 말하길. 부인, 울지 말구려. 내 돌아올 날은 기다리지 않을 것이 좋을 거요. 만약 계란 위에 계란이 세워진다면 돌아올 일이 있을라나. 라고 말하니 부인은 영감, 계란 위에 계란을 어떻게 세워요? 라며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고 재상을 그렇게 떠나보냈습니다. 그 뒤로 부인은 날마다 상 위에 계란 2개를 올려놓고 공손히 절을 하면서 제발 계란 위에 계란이 올라서게 해주십시오. 라고 빈 다음 그 앞에 꿇어앉아 조심스럽게 계란을 세워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계란은 번번이 옆으로 미끄러져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머슴이 자기가 한번 해보겠다며 앉아서 계속 계란을 올려보았는데 될 리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머슴은 아랑곳하지 않고 밤새도록 계란과 씨름을 하는 거였습니다. 그러자 부인이 이제 너는 쉬거라. 내가 다시 시작할 테니 라고 말하며 부인은 이렇게 하루도 쉬지 않고 밤낮으로 머슴과 번갈아가며 해보았지만 한 번도 계란을 세우지 못하였습니다. 그렇게 1년, 2년이 지나니 부인은 외딴 곳에서 고생하는 남편이 너무 걱정되어 가슴이 아파 울면서 애걸하듯 매달렸지만 계란은 무정하기만 했습니다. 머슴은 마님이 불쌍해서 계속 계란을 세우는데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가지 생각이 났습니다. 임금이 밤에 종종 미복을 하고 거리를 돌며 불 켜진 창문 아래에서 여론을 청취하곤 했는데 그걸 알고 있는 머슴이 다음 날 향기가 좋은 꽃을 많이 따와서 저녁에 임금이 지나갈 만한 데에서 임금을 기다렸습니다. 하루고 이틀이고 꼬박 일주일을 기다리니 마침 임금이 미복을 하고 지나가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머슴이 꽃잎을 길에다 뿌렸습니다. 그러니 좋은 향기가 진동을 하였습니다. 머슴은 그러고는 마님의 집까지 꽃잎을 뿌리니 임금이 냄새가 너무 좋아 자기도 모르게 재상 부인의 집 앞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딘선가 통곡 소리가 나서 다가보니 웬 여인이 계란 위에 계란을 세우려 했으면서 통곡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데 그 모습이 너무나 가엾고 통곡 소리 또한 너무 슬프게 들렸습니다. 이튿날 아침 임금은 내시를 시켜 그 부인 집을 찾아가 무슨 곡절인지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시가 집을 찾아갔는데 대문 앞에 머슴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에 내시가 머슴에게 물었습니다. 한숨을 쉬며 내시에게 글쎄 우리 주인 어른이 궁궐에서 어떤 재상의 잘못을 보고
임금님께 말하려고 하였으나 그 재상이 먼저 손을 써 주인 어른은 임금님도 만나지 못하고 바로 귀양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님이 주인 어른에게 언제쯤 돌아오시냐고 물으니 주인 어른은 계란 위에 계란을 세우면 돌아오신다고 해서 벌써 몇 해 동안 우시면서 저러고 계시는 것입니다요. 라고 말하자 이에 내시는 알았다며 궁으로 돌아와서 임금에게 사실대로 말하였습니다. 남편 재상이 억울하게 귀양을 가면서 계란 위에 계란이 세워지면 돌아올 수 있을 것이라고 하여 부인이 계란을 세워보겠다고 몇 년 동안 저렇게 애쓰는 것이라 하였사옵니다. 임금은 계란 위에 계란이라 그 부인의 정성이 가상하구나. 임금은 부인의 정성에 감탄하였습니다. 그래서 내시에게 다시 조사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조사를 하였는데 다른 재상이 이 재상에게 잘못하는 걸 걸렸는데 나쁜 재상은 착한 재상에게 누명을 씌워 귀양을 보내버린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안 임금은 즉시 그 나쁜 재상을 착한 재상이 있는 곳으로 평생 귀양시켜버리고 착한 재상을 석방시켜 주었습니다. 이에 서울로 돌아온 재상은 먼저 임금 앞에 엎드려 성에 감사드리는 인사를 올렸습니다. 전하, 신의 죄를 사하여 주시니 성은이 망극하옵나이다. 라고 말하니 임금은 이제 다 알았다고 말하며 다시 재상에게 말했습니다. 한데 경이 이렇게 풀려나게 된 연유를 알고 있는가? 전하, 신 그저 성은에 감사드리옵고 망극할 따름이옵나이다. 아니라네 그건 계란 위에 계란을 올려 세웠기 때문이라네. 그러나 재상은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지 못하고 그저 성은이 망극하옵니다라는 말만 연속으로 아뢰면서 눈물을 줄줄 흘리는 거였습니다. 충직한 머슴 때문에 한 양반 가문이 다시 일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주변에는 이런 머슴 같은 친구나 지인이 있나요? 재상 부부가 잘해주었기에 이런 충직한 머슴이 있는 거겠죠. 생각해보면 제 주위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있으신가요? 있으시면 참 부럽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사랑입니다.